7화. 사실은 집착의 결과. 큐리오시티 킬드 더 캣.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시작은 우연이었다. 막장 드라마 찍는 중에 잠시 스친 얼굴을 그 다음날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말이다. 지랄 맞도록 하얀 얼굴이었다. 성별이 헷갈릴 정도로 곱상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렇다고 어디 아파서 그럴 갑바는 또 아닌데, 근데 피부만큼은 어지간한 여자도 한 수 접을 만큼 뽀얀 게 저절로 눈이 갈 정도였다. 오죽하면 그 서늘한 표정이며 눈빛보다 그 뽀얀 피부부터 눈에 들어왔다. 마치 빗무리에 둘러싸인 듯한 놀랄 만큼 뽀얀 그 색이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 눈을 파고든 건 그 서늘한 눈빛.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다. 눈, 그 서늘한 시선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나를 밀어내는 기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내가 이토록 선명하게 기억하지도 못할 건데. 그 서늘한 시선에 주인은 마치 깊은 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인상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 서늘하고 또 서늘해서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나를 스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짜릿한 차가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딘가 그늘 아래 쉬면서 맞이하는 한 줄기 바람과도 같은 서늘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겨우 두 번째 만남에 커피 한 잔의 호의를 베풀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실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최소한의 어필이었으리라. 그러나 정작 내가 그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무관심. 그의 전신에서 진득하게 묻어나는 철저한 무관심이 바로 그것이었다. 몇 번이나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며 소심한 어필을 반복했건만 그 뽀얀 피부의 서늘한 인상의 주인공이 제대로 알아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다. 계기는 현주였다. 누구보다 쾌락에 솔직한 내추럴 본 게이 이현주는 사업 문제로 몇 번이나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나와는 달리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졸업 논문 준비에 매진하는 중이었다. 문제는 덕분에 개강 이후 몇 달째 쌓인 욕구가 드디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이었다. 있지. 왜 곰탱아. 있지.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어. 해라? 누가 뭐래? 근데 실험 때문에 지금 연구실에서 반경 500m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나더러 어쩌라고? 안 되면 연구실 아무나 붙잡고 덮쳐. 너 그거 잘하잖아. 지금 랩에 있는 사람이 나 말고 셋인데 말이지. 하나는 50 먹은 대머리 배불뚝이 교수님이고 또 하나는 지지난달에 장가간 실험 조교회, 남은 하나는 여자 하트.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 내추럴 본게이의 원단 올마이 욕구불만은 처절했다. 그럼 화장실 가서 혼자 해결해. 이럴까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성인용품 점 투어까지 했다면서. 이미 열흘도 넘게 그렇게 해결했단 말이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니까 네가 노강으로 나오라고. 하? 있지. 우리 야외 플레이하자. 응? 야 임마. 나라는 놈도 상식 내다버린 지 제법 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갖추지 않은 놈에게는 절대 대바가 아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신성한 캠퍼스 한 구석에서 성욕을 해결 그것도 무려 게이, 섹스를 통해 하자고 청하는 그 목소리에 잠시 할 말을 잃은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짜릿할 것 같지 않아? 응. 그러나 스스로의 욕구, 특히 성욕에 대해 지극히 충실한 현주가 아니던가. 당연히 욕구 해소를 향한 집념은 실로 집요했다. 하물며 개강 이후 몇 달이나 쌓인 성욕이란다. 차라리 곱게 한번 대주고 치우는 게 내 정신건강은 물론 평화로운 주말 여가에 있어 이득이리라. 결국 나는 잠시간에 신랑이 그때 한창 어두워지기 시작한 학교 노천강당으로 향했다. 어차피 내가 챙기는 상식이라는 것의 범주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이었고 현주보다야 상식적이라
그렇지 진효 눈에는 미친놈이긴 매한가지가 아니던가. 거기다 며칠 전 그 꽃뱀 연일로 한동안 밤일은 남자고 여자고 진저리를 치며 피했더니 나도 슬슬 빼낼 때가 된 터였다. 현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나 역시 어지간히 쌓일 만큼 쌓여있던 것이다. 뒤로, 응? 뒤로 해줘. 나 이거 하고 다시 랩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몇 달을 연구실에 갇혀 있었다던 놈치고는 매우 말끔한 모습으로 기어나온 현주는 내 얼굴을 보기 무섭게 손을 붙잡더니 노천강당 꼭대기 수풀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제대로 올라타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아 엎드려 제 사정만 종알대는 게 제대로 짜증이다. 아, 시발. 이러면 편하게 박지도 못한다는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닥치고 새로 산 로터인지 뭔지 그거 계속 쓰라고 할걸. 그러나 결국 둘 다 하반신 동물 상태라 단박의 상황도 있고 헐떡대기 시작했다. 원래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편인 현주도 억지로 제 소리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드는지 반응이 꽤 열렬했고 나 역시 오랜만에 쾌감이 나쁘지 않아 만족스럽게 허리를 흔들었다. 어딘가 불편한 감각을 느낀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내 아래에서 흐느끼는 현주의 등을 가만히 누르며 슬며시 시선을 들었다. 이거 희한하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원인과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다. 내가 한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그 서늘한 인상에 누군가가 나와 현주의 야외 플레이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어쩔래? 나는 그 얼굴을 향해 희죽이 웃고 말았다. 나야 원래 이런 놈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난 마당이니 거리낄 것도 없고 현주야 오랜만에 몸 좀 푼다고 정신이 나가 있으니 내가 말만 안 하면 모를 일이다. 어쩔래? 응. 그런 얼굴하고 보면 어쩔 건데?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대놓고 이죽거렸으리라. 무엇보다 나를 향해 살짝 커진 그 눈매가 마음에 들었다. 항상 서늘하고 담담하게 가라앉아 나도 모르게 소심한 어필을 하게 만들던 그 눈이 내가 그를 지켜본 이래 가장 놀란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되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은 것이었다. 아니, 서늘하게 가라앉은 것도 모자라 잠시 내 웃는 낯을 바라보기까지 하더니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서 사라졌다.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에 나는 잠시 하던 일도 잊을 만큼 놀랐다. 한때나마 갖추고 있던 상식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야야, 너 왜 안 움직여? 덕분에 까딱하면 밤일 못한다고 미친년한테 물어뜯기는 불상사를 당할 뻔했다. 게다가 다시 움직이고 나서도 집중 못한다고 진탕 욕을 먹는 바람에 내 기분은 더욱 바닥을 치고 말았다. 젠장, 무관심이냐? 그제야 깨달았다. 그 서늘한 인상에 누군가가 보이는 무관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그 사실이 무척이나 불쾌했다. 나 역시 그의 무관심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불쾌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것이 지독히도 불쾌했다. 그래서 몹쓸 오기가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여야만 한다. 사학과 2학년 도지여. 그가 바로 나를 불쾌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나는 집요한 놈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어필은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변했다.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듣기 시작한 중국 철학사는 엉뚱하게도 내 집착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들락거릴 일이 없던 인문대 건물에 뻔질나게 오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던 탓이다. 게다가 그는 혼자 다니기를 즐겼다. 심지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마치 스스로 혼자인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그 공기가 지독할 정도로 내 신경을 거슬렸다. 그래서 나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가 움직이는 동선에 끼어들기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낼 만큼 집요했다. 그가 자취방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실, 혹은 도서관만을 주로 오가는 지극히 성실한 학생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다 발생하는 동선 변경이라고 해봤자 학교 정문이나 후문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커피를 샀거나 한 번씩 학과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정도였기에 나의 시도는 매번 훌륭한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혼자이기를 원했다. 그에게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한 어필이 잠시나마 방향을 잃은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꽤 요란한 만남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는 여전히 스쳐 지나가는 사이기를 고집할까? 마주칠 때마다 주고받는 가벼운 눈인사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나는 공략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가 상가 화장실을 찾은 것은 그럭저럭 새로 뜯은 담배가 절반 정도 비었을 때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정말 급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무작정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것이었다. 어라, 이것 봐라? 뭐 상관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던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촉매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무작정 그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화장실 철문을 닫아 잠근 것도 모자라 막아섰다. 그 사이 보리를 마치고 손을 씻고 있던 그가 기겁을 하며 돌아봤다. 봤지? 네? 저번에 노광에서. 그제야 하얀 얼굴 위로 선명하게 스치는 경악이 더없이 반갑다. 그래봤자 눈이 조금 커진 정도라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 경악은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해서 그 하얀 얼굴은 곧 차분하고도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내 집착이 사나운 충동이 되어 터져나왔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니, 그의 어깨를 잡아 무작정 열려있는 빈칸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옅은 술 냄새가 묻어나는 그 입술에 내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래, 나는 너를 반드시 길들이고 말겠다. 벌어진 입술 사이로 혀를 밀어넣고 사납게 휘저으며 다짐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품 안에 갇혀 뻣뻣하게 굳어있는 단단한 몸을 세게 옥죄며 다짐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도록 길들이리라. 호기심은 집착이 되었다. 내 집착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